항상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 이유를 최근에 깨닫게 됐는데 모든 열심의 이유들, 목적들이 다 향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젝트 J입니다. 여러분은 왜 창업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 더러운 세상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막 이러면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데요. 그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하시고 준비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셨나요? 월급이 적어서?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즐겁게 일하고 싶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을 위한 이유인가요? 아니면 온전히 판매자인 나를 위한 이유인가요? 직장은 월급이 적어서 더 벌고 싶어서 창업하고 싶다. 혼자 일하고 싶어서 창업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싶어서 창업하고 싶다. 어떠세요? 뭔가 이 중에서 잘못된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다 나 자신만을 위한 말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7년에 이 프로젝트 J라는 사업을 시작했던 저도 이 방금 말했던 이유랑 너무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여기서 뿌리를 두고 있었고 이 생각들이 옳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와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보통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마진을 많이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 포장비, 인건비를 아끼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료비 2,000원을 들여서 캔들 한 개를 10,000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한 8,000원 남으니까 마진이 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을 아이디어스에 판다. 그러면 일반 작가분들은 수수료 22%, 그리고 수수료 부가세,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여기에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지방세 이런 것들을 다 하면 10,000원짜리 캔들 한 개 팔아서 남는 돈은 4,000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캔들 하나 굳히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유리병도 닫고 소독해야 되죠. 왁스 녹여서 비싼 향료 잘 섞어야지. 이 모든 노동을 마쳤는데 4,000원이 남는다? 여러분 창업 이래도 하고 싶으세요? 그럼 결국 이런 생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판매가를 올려야 되나? 그 방법밖에 없나? 나는 정직한 판매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 기로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는 법을 택하든지 고객을 속이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진 채 비싸게 팔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마진을 적게 남기면 내 생활이 영위가 안 되니까 또 인건비를 줄 수가 없고 또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거나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다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업은 반대로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사업자를 낸 지 6년 차가 되었는데요. 나를 위해서 일하면 여러모로 이상하게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대충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공부하고 모르겠으면 책 읽고 찾아보고 강의 듣고 막 되게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항상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 이유를 최근에 깨닫게 됐는데 모든 열심의 이유들, 목적들이 다 저를 향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무슨 책이냐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에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신 건데요. 오바라 가즈히로라는 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나한테 도움될까 하는 책을 보는 눈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차를 먼저 이렇게 펼쳐보신 다음에 읽어보고 싶은 제목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책의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머릿말에 보면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팔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겠는데 하고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했었고 쭉 다 읽었는데 너무 유익한 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팔아라. 되게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죠? 왜 이 시대에는 과정이 중요해졌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람도 물건도 쉽게 묻혀버리는 세상에서는 완성품이 아닌 과정을 판매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다. 프로세스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크리에이터의 고유한 가치관을 끝까지 쫓는 모습이나 난관을 극복하며 마침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오직 그 순간에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자면요. 요즘 시대는 풍요의 시대고 없는 물건이 없고 물건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더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 더 향이 좋고 더 품질이 좋은 캔들을 내가 만들어도 팔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캔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더라도 그 안에 프로세스,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화가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만화를 그려서 만화책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결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만화가가 자신이 왜 만화를 그리는지, 어떻게 만화를 그리는지 그 모습을 유튜브로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만화책을 결국에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창출될까요? 일단 유튜브 광고 수익이 날 수 있겠고 또 가끔 후원금도 들어올 수 있겠죠. 만화책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아웃풋, 결과물에 대해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만화가의 스트리밍 방송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팬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오늘 하루 꽤 힘들었었는데 만화가의 그런 스쳐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만화를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장점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아웃풋이 완성되기 전부터 돈을 벌 수 있다. 만화가가 아직 만화책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관계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혼자서 자유롭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일하고 싶어 이러고 이제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1, 2년 정도? 길게 한 3, 4년 정도 엄청 신나요. 사실 너무 좋거든요, 혼자서 일하면.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은 모두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SNS를 하고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자, 3번째 장점, 충성도가 높은 팬을 확보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멋진 컨텐츠, 드라마, 아니면 작품만 보고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른 거 어디 글 쓴 건 없나, 어디 영상 남긴 건 없나 이런 걸 막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들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봤는데 나한테도 되게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랑 내 가치관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팬이 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나도 창업해서 외로움도 달래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도 나눠주고 싶고 내 팬도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막 조급해져가지고 나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 뭔가를 해서 이루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를 자꾸 타이르면서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프로세스, 과정, 수익 창출, 팬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프로세스, 나를 위한 팬, 나를 위한 수익 창출이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랑 갖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너무나도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혹시 MBTI로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형들 F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T 사고형도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모두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내 행동을 바꿔서 더 좋은 삶을 살아봐야겠어 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동기부여 받는 계기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본 그 유튜버가, 어떤 연예인이 내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돼서 또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더 성장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김유진 변호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분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즐겁게 무언가를 뚝딱뚝딱 하시고, 직업은 변호사이신데 아침에 막 그림을 그리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차를 마시는 그 즐거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확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을 잘한다라고 하려면 누군가한테 감동이나 공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 싸게 팔아야 고객이 감동할 것 같고, 이벤트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는 되게 짧은 순간이더라고요. 진짜 깊은 오래가는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건 저도 이 영상을 시작으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창업을 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놔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 때는 사실 제가 진짜 마음이 당장이라도 접을까? 공방 이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사람이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상하게 또 부유해지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이죠. 내가 당장에 공방을 접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업계에서 내가 그동안 돈을 막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배웠던 노하우가 갑자기 종이장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걸 다 나눠줘도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눌 때 내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브랜드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적어도 한 명에게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푸제님,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고 뜬구름 같은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욕망하지 않는 세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에 세탁기, TV, 냉장고가 다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30대 이하의 세대를 욕망하지 않는 세대라고 부른대요. 이 세대들은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인간관계, 의미, 몰입과 같은 더 정신적인 것들에 높은 가치를 둔대요. 저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뭐 세탁기나 TV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 없이 항상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자라온 세대는 이상의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욕망하지 않는 세대는 소비할 때도 단순히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을 사기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물건, 기업의 비전과 생산자의 삶의 방식에 공감하고 그에 맞게 생산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즉, 단순히 아웃풋, 결과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갑자기 여러분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거 막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내가 롤모델 삼고 있었거나 아니면 동종업계에서 저기는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는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제가 연구한 과정이 이랬고, 이 작품에는 어떤 가치를 담아 만들었으며,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만날 사람들, 고객들을 기다리는지 적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텍스트지만 진심이 담겨서 전달되었다면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댓글로, 좋아요로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고객들로부터 공감, 애착, 신뢰를 얻는 방법을 3개의 키워드로 말씀드려 볼게요. 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로세스를 공유하면 처음에 느꼈던 공감이라는 감정이 더욱 강해져서 열광이라는 단계로 나아간다. 브랜드를 향한 애착은 이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어져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또 팬들의 수동적인 신뢰는 능동적인 응원으로 발전한다. 내 브랜드를 통해 공감을 주고 싶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저는 쿠앤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려서 공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단순한 가벼운 공감이지 열광을 얻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내 브랜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애착을 형성하고 싶다면 유일무이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가 우리 엄마는 여기 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남들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열심히 고민해서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프로젝트 J만의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브랜드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얻고 싶다면 응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랑,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캔들도 잘 만들어, 내 제품 탁월해, 잘났어, 막 이런 이야기보다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라는 도움되는 이야기가 훨씬 응원을 받겠죠. 열광, 유일무이, 응원, 진짜 이 3개만 봐도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린 거랑 다름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큰 틀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책 광고 아니고요. 진짜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읽어보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책 협찬도 들어오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요. 자꾸 주변에 사업 안 해본 사람,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상처받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 사업을 이미 경험한 마케팅이나 이런 브랜딩을 다 이미 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책에 웬만한 고민들이 다 있고 해결책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목적이 나를 위해서만 이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읽고 도움되었던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서 정답이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한 인생의 답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